디스탈 에올틱 퍼퓨전 오퍼레이션 관련돼서 그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어제 드렸었는데 좀 다시 이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파샬 바이패스, 랩트 하트 바이패스, 그 다음에 CPB가 있는데, 이건 CPB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고, 이 파샬 CPB, 이 CPB의 경우에는 이 랩트 하트 바이패스와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되는 그런 소모품이라던가 어프로치 방법이라던가 이런 게 좀 다른데, 이 어프로치는 똑같이 이 파샬 이 바이패스나 랩트 하트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이 그 소라식 에올타의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랩트 소라코토미를 이용을 그쪽으로 어프로치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플로우의 방향은 이제 그 캐놀레이션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그 디센딩 에올타에다가 캐놀레이션을 한 경우에는 안테그레이드 방향이 될 것이고, 이게 피모랄에 이렇게 캐놀레이션을 이렇게 한 경우에는 리트로그레이드 갔다가 다시 이제 안테그레이드로 가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양쪽의 상황에 따라서 캐놀레이션에 따라서 이 플로우의 방향이 일시적으로 리트로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놀레이션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파샬 CPB의 경우에는 이제 피모랄 베인과 피모랄 아테리를 이용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만약 피모랄 아테리에 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이제 랩트 소라코토미를 이용했기 때문에 뭐 디센딩 이 에올타에다가도 캐놀레이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랩트 하트 바이패스의 경우에도 랩트 에이티륨에 이제 캐놀라를 하나 삽관을 하게 되고, 여기서 드레인을 시키고 디센딩 에올타라던가 아니면 피모랄 아테리를 통해서 이제 관류를 해주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 플로우에 따른 이제 혈압의 변화, 이 시간으로 보면 이제 시간차 반응을 보통 이제 하게 됩니다. 파샬 CPB의 경우에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피모랄에서 이제 플로우를 이제 증가를 시키거나 어떤 뭐 줄였거나 이랬을 때 이 플로우가 이 에올타는 이제 위에서 클램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플로우가 다시 이제 이제 RA로 이 들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플로우를 올렸다는 거는 혈액 공급이 이 증가를 했다는 소리이고, 이 혈액이 증가된 게 이 RA로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몇 초 정도는 소요가 되는데, 이 시간차를 잘 계산을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계산을 하지 못하면 플로우를 올려서 이 플로우가 다시 리턴이 많이 돼서 RA에 볼륨이 많이 이제 유입이 돼서 이게 RB로 넘어가게 되고, RB에서 풀모라리를 거쳐서 뭐 이제 LA에서 이제 LB에서 박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이제 혈압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혈압이 상승을 한 걸 보고 다시 여기 또 여기서 플로우를 낮춰버리면 또 볼륨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 여기서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이 시간 차이를 가지고 서서히 조금씩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막 플로우를 그 위아래로 막 이제 혈압이 낮다고 올리고 또 높다고 낮추게 되면 혈압이 막 뭐 200까지 갔다가 뭐 혈압이 시스톨릭이 50까지 갔다가 이렇게 막 이게 춤을 추는 이제 이런 이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샬 CPB나 이 랩트 하트 바이패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시간차 반응을 하게 되고, 이 랩트 하트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이거는 이제 캐놀레이션 자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LA에서 혈액을 직접적으로 뽑아서 이제 피모랄 아테리나 디센딩에 주기 때문에 이제 플로우의 변화를 주게 되면 플로우를 높였다 예를 들어 그러면 드레인 되는 양이 많아질 거고, 이제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폐쇄로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픈 시스템이고, 리저버가 이제 이거는 사용을 하니까 여기서 플로우를 올린다는 거는 LA에서 볼륨을 많이 빼낸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LA에서 볼륨을 많이 뺐다는 소리는 LB로 넘어가는 볼륨 자체가 적어진다는 소리고, 당연히 이제 LB의 볼륨 자체가 줄어드는 이 프리로드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박출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즉각적으로 보통 반응을 합니다. 이제 플로우 상승에 따른 이제 혈압의 변화를 보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시간차 혈압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플로우를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시간차 혈압이 저하가 아니고 이제 어센딩도 시간차 상승이 되고 디센딩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디센딩에 피모랄 아테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잘못 적어놨는데, 이거는 즉각적인 혈압 저하입니다. 플로우를 올리게 되면. 그다음에 플로우 저하에 따른 혈압의 변화는 플로우를 저압을 시키면 이제 시간차 이제 이쪽 어센딩 쪽 이렇게
이 어퍼 익스트리미티에는 시간차로 혈압이 상승을 하게 되고, 플로우를 줄이게 되면 시간차 혈압이 저하가 되고, 그 다음에 디센딩도 저하가 되게 됩니다. 플로우를 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파시알 CPB와 이 랩트 하트 바이패스는 전혀 다른 그 플로우의 순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이제 하고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압이 계속 이제 너무 엄청 높았다가 시스톨릭 프레셔가 되게 낮아지는 이 폭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 환자가 이제 수술 중에 이제 심장의 어떤 그런 뭐 피브레이션이라던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그 이제 플로우의 순환을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를 줄였을 때와 파셜 CPB와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꼭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냥 그 상황에, 모니터 상황에 맞게 그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제 심장은 수술 중에 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파셜 CPB의 경우에는 카디오토미 서커를 다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대부분 이제 셀세이버, 이 셀세이버를 이용을 해서 이 혈액을 즉각 구제를 해서 다시 이제 회로에 유입되는 이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방식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가 그 수술 필드에서 많이 나게 되면 이 심폐기가 상당히 좀 바쁩니다. 적정 플로우는 마찬가지로 이걸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됩니다. 적정 플로우는 뭐 카디악 인덱스 뭐 책 교재에서는 카디악 인덱스 1.6 정도 이상을 올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최소한 플로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0%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플로우에 대한 혈압 조절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이제 그건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BP 같은 경우는 이제 어퍼 익스트리미티와 이제 로어 익스트리미티를 동시에 측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울타가 이제 여기 애니리즘이 이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를 클램프하고 이제 여기를 클램프하기 때문에 이거 상지와 하지를 따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르죠. 이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뭐 생각해야 될 이거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나 뭐 이 파셜 CPB, 오늘 파셜 CPB를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해야 될 변수는 이제 펌프 플로우가 당연히 이제 중요하게 될 것이고, 펌프 플로우를 이제 올리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혈압의 변화가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록시말 프레셔와 이제 디스탈 프레셔를 이제 확인을 해서 드레인을 조절할지 플로우를 조절할지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플로우 조절, 펌프와 이 RPM과 드레인과에 관련돼서 이제 그 CBP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지, 이게 만약 0이라던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항상 그 RA에서 RB로 넘어가는 볼륨은 항상 이제 그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를 해줘야지 이 상지에 이 혈류를 공급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고, 당연히 PAP도 이 지금 그 순환 볼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PAP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레브럴 옥시메터라던가 이제 유린 아웃풋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클램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피모랄 아테리에서 공급해주는 이 혈압, 이 플로우의 양과 이제 혈압의 이제 디스탈의 혈압에 따라서 이제 소변이 이제 배출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것도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꼭 이제 T는 상당히 좀 이제 최순환사도 이제 같이 마취관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유용하게 뭐 LV의 볼륨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지금 LV의 볼륨이 적다, 뭐 많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의 최순환 과정에서 펌프 플로우와 이제 드레인, 파셜 CPB에서는 드레인을 가지고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프트 하트의 기능을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볼륨의 볼륨도 그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뭐 당연히 필링 정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프록시말 프레셔와 이제 디스탈 프레셔를 가지고, 이거는 이제 플로우와 그 다음에 드레인, 이 드레인을 가지고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이 어떤 그 바소 컨스트릭터라던가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 그거를 제외하고 이제 플로우와 드레인만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설명 자체도 뭐 좀 뭐 쉬운 설명도 아니지만, 실제 그 CPB 그 일반적인 우리가 수술 중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토탈 CPB, 풀 CPB를 그 오랜 동안 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파셜 바이패스를 시작을 해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런 이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의 그 바이패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자꾸 순환을 이해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심장의 순환을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뭐 또 잘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충분히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플로우의 순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를 못하면 정확하게 자기가 뭐 어디에서 어디가 어떻게 순환이 되고 이거를 설명을 하고 완전히 이해를 하지를 못하면 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런 CPB들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설명을 하더라도 다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설명을 어떻게 최선 다 드리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왜 선생님이라던가 이런 게 궁금하면 여쭤보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프록시말 프레셔와 뭐 디스탈 프레셔를 비교를 해서 프록시말 프레셔가 높거나 디스탈 프레셔가 높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프록시말 프레셔가 낮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파샬 이제 CPB를 관련돼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 랩트 하트 바이패스와는 다르게 이제 플로우와 이제 드레인, 이 드레인을 동시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랩트 하트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이건 클로즈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리저버가 이제 없습니다. 리저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센트리퓨갈에서 이 펌프의 RPM을 올리게 되면 드레인 자체가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이게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거를 줄이게 되면 이 LA에서 LB로 넘어가는 볼륨의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드레인 양이 줄기 때문에 RPM을 줄이게 되면 그럼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파샬 CPB의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펌프 플로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플로우와 드레인을 동시에 사용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중간에 리저버가 있습니다. 리저버. 이건 오픈 시스템, 이게 드레인이 되고 센트리퓨갈이 오고 이게 옥시네이션을 해서 이렇게 이제 환자한테 다시 들어갈 텐데, 이 리저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픈 시스템이기 때문에 얘 플로우를 올려도 따로 이제 얘가 드레인 되는 양을 조절을 해주지 않으면 따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 플로우 이거에 대한 플로우를 정확하게 조절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뭐 프록시말과 디스탈이 동시에 낮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프록시말 프레셔와 디스탈 프레셔가 동시에 높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적정 플로우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절대 펌프의 플로우는 일반적인 그 심장술에 사용하는 플로우를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노멀 카디악 아웃풋의 3분의 2 이하라고 얘기하고, 카디악 인덱스를 뭐 2.6, 2.4로 잡았을 때 이 카디악 인덱스가 1.6을 넘지 않는 이제 이 정도의 플로우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펌프 플로우가 또 너무 낮다 그러면 이 디스탈의 이제 펌프 플로우 그 프레셔가 너무 낮기 때문에 뭐 소변이라던가 뭐 장기적으로 혈류를 잘 공급을 해주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정 수준을 찾아줘야 됩니다. 적정 수준을 찾아주는데 이게 1.6에서 그 언저리에서 조절이 돼야지, 그 이상이 올라가거나 그 이하로 되게 되면 이제 이쪽 하지 쪽에도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수술 중 TE를 이용해서 이제 플로우와 볼륨의 이제 프레셔의 변화로 인한 이제 랩트 하트의 기능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평가를 이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프록시말 프레셔와 디스탈 프레셔를 각각 평가해서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볼륨 조절을 얘기를 할 텐데, 이제 비너스 드레인과 이제 펌프 플로우를 어떻게 조절을 해줄 것인지, 랩트 하트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여기 LA에다가 캐놀레이션을 해서 이제 바로 리저버, 중간에 리저버가 없이 센트리퓨갈이 연결이 되고, 이게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지금 이렇게 피무랄 아테리가 없는데 이 피무랄 아테리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아니면 디센딩 에올타에. 그리고 이제 애니즘이 있는 부분 이 위아래로 이제 클램프가 시행이 돼서 이제 뭐 수술이 진행이 될 텐데, 이제 이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클로즈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RPM 설명을 드렸지만 RPM이 상승을 한다는 거는 이 드레인 자체를 많이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LB로 가는 볼륨 자체가 줄어들어서 이 에올타로 박출되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이제 뭐 라디알 아테리에서 뭐 혈압을 재든 이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RPM을 올리면 이제 디스탈은 플로우가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디스탈의 혈압은 이제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CPB는 좀 이제 그 체외 순환해서 이제 파샬 CPB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클램프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클램프를 하고 이제 애니즘 이 부분에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피무랄 아테리에 이제 관류를 하고 이 RA에서 이제 드레인을 해서 이제 리저버를 가지고 여기서 센트리퓨갈을 해서 이제 옥시네이터를 연결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그 드레인을 많이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드레인을 여기서 많이 시켰다. 그러면 드레인을 많이 시킨다는 건 RA에서 이
RA에서 RB로 넘어가는 볼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에올타 LA, LB로 넘어가는 볼륨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돼서 혈압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만약 플로우를 상승했다. 드레인은 그러면 적정선으로 잡았다가 하고, 적정선에서 잡았다 하고, 이제 플로우를 상승을 시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플로우를 상승을 시키되면, 이 리저버에 있던 볼륨이 이 플로우의 상승으로 인해서 줄어들겠죠. 그만큼, 이제 이 피모랄 아테리를 거쳐서, 이제 다시 이제 IBC를 통해서, 이제 RA까지 넘어오는 볼륨의 양이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같이. 레프트 하트 파이펙스의 경우에는 RPM을 통해서 플로우만 조절을 해도 혈압이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드레인과 이 펌프 플로우를 동시에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제 프록시말 프레셔와 여기 프록시말 프레셔가 이제 높다. 이제 이거는 각각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프록시말 프레셔가 높고 디스탈 프레셔가 낮다고 가정을 해보면, 프록시말 프레셔가 높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여기서 드레인 양이 이제 충분치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일로 빠져나오는 볼륨의 양이 적고, 물론 출혈이 많아서 이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리저버로 카디오토미 서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출혈되는 혈액은 다 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큰 변수는 아닌데, 드레인이 이제 부적절하다기보다는 적게 되는 겁니다. 적게 되니까 RA에서 RB로 넘어가는 볼륨이 많아져서, 그 다음에 이제 에올타 크로스 클램프를 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이 LV에서 에프로드가 확 증가를 하면서 혈압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혈압을 일부러 좀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최초에 이제 크로스 클램프를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운영을 하는 중에 프록시말 프레셔가 높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드레인이 안 됐거나 아니면 펌프 플로우를 많이 준 경우입니다. 펌프 플로우를 많이 주면 이제 들어가는 볼륨 자체가 RA로 많기 때문에 이제 혈압이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디스탈 프레셔가 낮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거는 펌프 플로우에서 이 디스탈은 오로지 펌프 플로우에 의해서 디스탈 프레셔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펌프 플로우가 낮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각각 조절을 따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드레인을 더 시키고 플로우를 더 줘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럼 만약에 이제 프록시말 프레셔와 디스탈 프레셔가 동시에 낮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기 상지도 낮고 하지도 낮다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드레인을 아까의 반대 경우죠. 드레인을 너무 많이 시켜서 RA로 넘어가는 볼륨 자체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이 플로우 자체도 너무 낮은 겁니다. 플로우도 낮으니까 가는 볼륨도 적고 드레인이 더 많이 되면 여기서 혈압은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동시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럴 때는 이제 프록시말 프레셔는 드레인을 이제 어느 정도 잡아주고 드레인을 덜 시키고, 그 다음에 펌프 플로우를 올려서 이 낮은 상지 혈압을 동시에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RPM을 올려서 펌프 플로우를 여기서 이제 18cpb에서 이 RPM을 올려서 플로우를 올린다는 거는 결국에는 동시에 작용하는 겁니다. 디스탈의 압력도 올리지만 이게 시간차로 다시 IBC를 통해서 볼륨의 양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혈압을 올리는, 이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펌프 플로우는 너무 높게 유지를 하거나 너무 낮게 유지를 하게 되면 이 상지 혈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프록시말과 디스탈 프레셔가 동시에 높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이제 각각 봐야 되는데, 프록시말과 디스탈 프레셔가 동시에 높다는 거는 드레인 자체를 많이 안 하거나, 아니 드레인 자체가 많이 안 되는 상태에서 펌프 플로우가 높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얘도 높고 여기서 들어가는 볼륨도 높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높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적정 플로우는 카디악 인덱스를 1.6 언저리에서 아주 미세하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낮추고 올리고. 드레인도 이제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피모랄 베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RA의 카테터가 이렇게 위치할 텐데, 이 캐놀라의 사이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번에 수술할 환자는 이제 비너스는 21프렌치고 피모랄 아테리는 17프렌치를 사용을 했는데, 이 21프렌치보다 더 작은 캐놀라를 사용하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캐놀라는 이 각각의 이제 프레셔 로스가 다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M넘버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M넘버라는 거는 사이즈, 그 다음에 캐놀라의 길이,
그 다음에 사이드 홀이 있는지 없는지 이 모든 회사의 캐놀라들을 다 그 취합을 해서 이 프레셔를 측정을 해서 얼마 정도의 플로우에 얼만큼의 압력이 걸리고 뭐 이런 거를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M넘버라는 수치, M넘버라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이 캐놀라마다 M넘버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M넘버가 높다고 하는 거는 이 프레셔 로스가 상당히 높다는 거고,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면 M넘버가 높다는 거는 프레셔 로스가 높다는 거니까 이걸 낮추려면 어떻게 될까요? M넘버를 낮춰야 될 텐데, 그러면 길이가 짧거나 아니면 사이즈가 크거나 아니면 사이드 홀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M넘버가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M넘버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많은 플로우를 줄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21프렌치를 넣어가지고 캐논 이제 드레인 자체는 뭐 어차피 플로우를 이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사이즈가 들어갈 이유는 없지만, 만약에 17프렌치를 주게 되면 어떤 이제 만약에 17프렌치 비너스를 21프렌치가 아닌 17프렌치를 넣었다 그러면 이 드레인 자체가 카테타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프레셔가 높아서 드레인 양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뭐 뒤에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뭐 이게 비너스 라인이라면 이거 파샬로 이렇게 클램프를 보통 이게 잡아서 드레인 양을 줄이거나 이러는데 이럴 필요조차도 없게 되는 겁니다. 드레인 양이 많이 충분히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혈압은 계속 상체 혈압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리저버에서 이 펌프에서 볼륨을 그러니까 17프렌치를 만약에 넣었으면 드레인 자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다 풀어놔도 충분히 드레인이 조절할 수 있는 드레인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RB로 넘어가는 볼륨 자체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 카테타가 이제 작기 때문에. 그러면 혈압이 높기 때문에 이제 낮춰야 되는데, 그럼 이 플로우를 RPM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혈압을 낮추려면 볼륨 자체를 올라가는 걸 줄여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디스탈 퍼퓨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디스탈이 혈압이 낮아지는 겁니다. 얘를 올리기 위해서 플로우를 올리면 이 RA로 들어가는 볼륨이 늘어나니까 가뜩이나 카테타가 작아서 아래에서 RB로 넘어가는 볼륨이 많은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혈압이 높은 건데, 여기다가 펌프에서 주는 이 디스탈 퍼퓨전을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증가를 시켰다면 그 볼륨까지 더해져서 여기 상지는 혈압이 계속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카테타를 너무 작은 걸 쓰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카디악 인덱스 1.6을 준다고 하지만, 그래서 차라리 비너스는 크게 쓰고 그냥 비너스 라인은 클램프를 해서 드레인을 조절하는 게 더 환자한테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21프렌치를 사용을 해서 뭐 무리 없이 이제 클램프를 뭐 하프로 잡고 하면서 했는데, 만약에 17이라던가 뭐 15프렌치 이런 걸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뭐 환자 사이즈마다 틀리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비너스 캐놀라는 그래도 21프렌치 이상은 꼭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그러면 너무 작은 캐놀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드레인 자체가 그렇게 되면 해결하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백큐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 파샬 CPV에서 백큐은 조금 이제 그렇게 뭐 맞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놀라 좀 크게 쓰고, 그렇다고 비너스의 라인이 뭐 사이즈가 작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큰 거를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LA에서 빼서 드레인을 시키고 리저버에서 드레인을 이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센트리퓨가를 연결하든 뭐 롤러를 연결하든 이렇게 해서 이제 옥시네이터에 가겠죠. 가서 이제 여기 피무라 아테리에 들어가서 볼륨을 공급을 해주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클램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드레인 양을 증가를 시키면 RB로 가는 볼륨 자체가 줄어들고, 순환하면서 이제 LB에서 박출하는 볼륨이 결국에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얘를 플로우를 올리게 되면 디스탈에 이제 혈압도 올라가게 되지만, 이 플로우를 증가했다는 거는 리저버에 있는 볼륨을 더 혈류를 혈관 안에 공급을 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서 클램프 됐기 때문에 이제 피무라를 거쳐서 다시 이제 IBC를 거쳐서 이제 RA로 들어오겠죠. 그 양이 증가시킨 플로우의 양만큼. 그럼 그만큼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 상지가 혈압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플로우를 낮추면 이제 그만큼 혈압이 이제 떨어지겠죠. 이게 이제 초창기 이제 스타트를 하고 그 사진을 이제 멀리 있어가지고 모니터가 확대해서 찍었는데, 보시면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뭐 하트레이트고, 요게 상지 혈압입니다. 이게 어퍼 익스트리미티고, 요게 이제 피모랄 아테리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이제 혈압을 나타내고 있고, 이거는 PAP인데 이게 얘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그 이제 CSF 드레이니지 그 프레셔입니다. CSF 이제 룸바 펑처를 해서 이제 CSF를 드레이니지하는 그 혈압이 이건 CBP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요거를 이제 이 룸바까지는 뭐 이 CSF 드레이니지까지는 이거를 뭐 확인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근데 이게 상당히 높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CBP와 그 다음에 이 상지혈압과 이제 하지혈압을 이제 뭐를 가지고 조절을 한다고 말씀드렸냐면 드레인의 조절과 그 다음에 펌프의 이제 플로우를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실제 이제 요게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에서 클로즈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거는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여기는 요즘은 이제 이렇게 아티리얼 필터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고, 지금은 이제 이 센트리퓨갈만 있고 공기와의 전혀 접촉이 없는 이제 이제 클로즈드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리저버, 이게 얼마 전에 수술했던 걸 찍어 놓은 건데, 이거는 이제 공기와 접촉이 있죠. 이 비너스 라인이 있고, 비너스 라인, 이 공기와 접촉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건 오픈 시스템이 되게 되는데, 이제 리저버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와는 다르게 이 리저버의 이제 그 존재 유무로 인해서 이제 혈압의 상지와 하지 혈압의 변화는 이 드레인과 이 펌프 플로우를 가지고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거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뭐 헤모필터도 사용해서 이제 플로우를 이제 더 볼륨을 밖으로 빼내거나 이제 필트레이션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파샬로 잡아서 이 혈압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클램프를 이용을 해서 어떨 때는 풀고 어떨 때는 더 잡고 이거를 조절을 하는데, 이걸 이제 그 파샬 CPB를 시작을 하고 금방 한 뭐 얼마 안 지나서 그 혈압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볼륨을 주는 것도 이 어센딩 소라식 에올타가 이제 클램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플로우에 의해서 다시 IBC를 통해서 RA를 통해서 이 가는 볼륨을 조절을, 그 시간차를 이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차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는 동영상인데, 이거는 그냥 영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진인데, 아까 설명드렸던 이렇게 해서 이거 CSF 드레인이지 CBP 되고, 여기는 이제 RA에서 드레인을 해서 리저버를 혈액을 드레인을 시키고, 이제 센트리퓨갈 펌프를 사용했는데 옥시네이터를 지나서 여기 이제 피몰 아테리로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클램프에서 이 부분, 이 애니리즘 부분을 수술을 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실제 동영상을 좀 찍었는데, 보시면 지금 실제 센트리퓨갈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샬로 지금 드레인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플로우는 이제 여기가 카디악 인덱스 1.6 정도를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2300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때 혈압은 이제 요게 이제 요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BP가 한 3 정도 되고, 그다음에 혈압이 이 정도 되고, 이건 상당히 좀 높은데 좀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중간중간 이제 계속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찍기가, 그래서 좀 잠깐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번째 영상을 찍었던 건데, 이제 혈압은 이제 110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시스톨릭에 이제 디스탈은 70, 그 다음에 CSF 드레인이지고, 보시면 CBP는 한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드레인을 더 많이 받았다는 소리고, 플로우도 조절이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도 동영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 아마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혈압이 이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한 1.6 그 언저리에서 계속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저버의 볼륨은 이제 이건 헤모필트레이션을 계속 진행을 해서 이제 그 ABG를 하면서 이제 헤마토크리트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필터링을 하고, 근데 이제 헤모필트레이션을 컨벤셔널하게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빼버리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순환 볼륨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혈압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헤모필트레이션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펌프와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심장이고, 그다음에 이게 다이아프람이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가 프록시말 이제 디스탈인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라프트를 이렇게 연결해준 수술, 그냥 뭐 수술 마지막으로 한번 그냥 찍어서 그냥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파샬 CPB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파샬 CPB와 이 소라코 이제 소라코 소라식 에올타의 이제 애뉴리즘으로 인해서 이 파샬 CPB와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 수술을 할 때 이거는 이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여러 가지 차이점과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체외순환사가 어떤 점을 더 그 각각의 그 상황에서 어떤 점을 더 중시를 해야 될 거고 이 상지와 하지의 혈압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거를 안정적으로 그 혈압을 유지를 해서 수술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뭐 이게 금방 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몇 번의 그 이제 저 선생님이 하시는 거 보고 배우고 그다음에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계속 정리를 했고 정리를 하면서 지금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복잡합니다. 지금 설명을 시간이 지나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설명을 하는 건데 이제 현장에서는 실제 이 파셜 CPB나 랩탑 바이패스를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심폐기가 상당히 바쁩니다. 이게 특히 이제 저같이 혼자 하는 경우에는 더 바쁜데 뭐 둘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계속 그 모니터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플로우라던가 드레인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유심히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주 조그만 플로우의 변화에도 이 상지 혈압이 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수술이 종종 하실 텐데 저희도 이런 수술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면서 이제 환자한테 이제 사고가 없이 잘 끝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